자,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자, 그랬을 때 요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얘는 솔직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잖아. 그럼 x 대신에 제일 계산하기 쉬운 숫자부터 대입할래. 자, x 대신에 나 0 대입할래.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자, 식 하나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x 대신에 계산하기 쉬운 거 1 대입하면 어떨까? 1 대입하면은 1 빼기 4분의 4는 3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진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막 이상한 기술 막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뭐 헤비사이드 이런 거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대입하려고 그러는데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제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모든 숫자를 대입할 수 있대잖아. 저 두 숫자 빼고. 저 두 숫자는 왜 제외하게? 분모가 0이 되게 만들면 수학에서는 불능,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저런 제한 조건을 주는 것뿐이야. 자, 별 의미 없어요.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인데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원래 마이너스 1인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2 곱하면 여기는 a가 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되고, 자, 얘는 마 3분의 4인데 3을 곱할 거야. 그럼 3을 곱하면 얘는 마4가 될 거고, 여기 3을 곱하면 a가 될 거고, 여기도 3을 곱하면 마3b가 되겠지? 자, 연립방정식 풀 수 있나요? 그래서 빼면 2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 빼면 부호 바뀌어요. 그래서 빼면 없어지고, 빼면 역시나 부호 바뀝니다. 플러스 3b가 되니까 합쳐서 2b가 돼요. 그래서 b는 1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가 1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b가 1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확인 작업. 여기다 또 b 대신에 1 대입해 볼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두 개 곱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 자, 이렇게 분자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거나 분자의 차수가 크면 차수를 낮춰줘요. 마치 유리함수에서 표준화하듯이. 무슨 소리냐면, 자, 얘를 표준화 한번 해볼게. 대칭점이 마이너스 5,3인 함수. 표준화하는 거 기억나요? 자, 마이너스 5,3 이렇게 표준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분자에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빼기. 여기도 마찬가지. 자, 표준화 시킬 겁니다. 얘를. 자, 대칭점은 4,3이 되죠. 그래서 4,3이 되고, 자, 분모에 있는 4, 대칭점 x좌표 4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12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아닌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닥쳤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수억 가지의 수학 문제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닌 경우는 쌤 기억으로는 약 1% 정도밖에 없어. 예전에 배웠어요. 그거는. 지금은 거의 멸종 직전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자, 이 마이너스 분배 법칙하면 빼기 3이 되니까 이 두 부분은 없어지고, 얘는 분배 법칙하면 플러스로 바뀌겠네.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분자가 문자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지 통분하고 계산하기 쉽거든. 그래서 얘는 분모끼리 곱해서 통분을 합니다. 이렇게 곱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곱합니다. 이렇게. 예, 대각선으로 곱하면 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자, 분모는 이렇게 되나요? 자, 분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집니다. 예? 그럼 플러스 4 플러스 5. 답은 9 이렇게 되겠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죠. 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부분분수 공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분모끼리의 곱은 뭘로 고칠 수 있다? 분모끼리의 빼기로 고칠 수 있다 라고 배우셨죠? 자, 여기 뭔가를 곱해줘야 되는데 뭐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두 숫자의 차이분의 1.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 두 숫자의 차이의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약간 응용 버전도 분자가 만약에 4가 있었다면
여기다 그냥 분자 4 적어주시면 되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빼기로 찢을 수 있다. 참고로 오른쪽 숫자가 큰 수, 왼쪽 숫자는 작은 수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순서 바꾸면 큰일 나요. 자,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t1 대입하세요.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 그냥 말 그대로 x 대신에 1 대입하세요 했으니까 여기다가 1, 여기도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맞지? 더하기. 여기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이 규칙성 문제인데 규칙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못 푼다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 곱하기 3이 되겠지.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대입하면 3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야. 자, 마지막 9 대입하면 9 곱하기 10분의 1이 될 거야. 9 곱하기 10분의 1이 될 거라고. 그걸 바로 TA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하고 차이가 1밖에 안 나니까 여기 1의 역수 1을 곱해봤자 또 찐겠지. 그러니까 안 적어준다. 그냥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마지막 결과가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 TA가 뭐였어요? 자,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 이거죠. 자, 그럼 계산해보자. 오른쪽, 왼쪽,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없어지고, 오른쪽, 왼쪽,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수학기호로 규칙성이거든. 세 글자, 규칙성.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1과 맨 오른쪽에 있는 10분의 1만 남게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그럼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10에서 10분의 1 빼면 10분의 9가 바로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분모끼리 대각선을 이렇게 슉슉 이렇게 곱해가지고 자,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 내 마음이야. 자, 1 곱하기 10은 10입니다. 자, 9A 제곱 플러스 9A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0. 와우, 숫자가 너무 더러웠네. 자, 어쨌든 자, 저기 있는 숫자들 3 뭐 이런 걸로 될 것 같은데 3A, 3A 얘는 25 될 것 같은데요. 15, 6, 15, 6 그럼 두 개 더해서 5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고 두 개 더하면 9 정확하게 9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여기 그래서 3A 마이너스 2 3A 플러스 5는 0이 돼서 A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또는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양수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3분의 2, 3번이 된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어떤 단어를 들어가도 응용 버전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접목시키는 문제라는 거야. 절대부등식과 함께. 자, 이 번분수 계산하는 건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좀 집중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냐면 맨 처음 이 분수에서 분수의 성질을 사용해요. 여기 분모 분자의 x 다른 데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딱 이 부분만 그러면 나머지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 부분은 그대로 써주시고 이 부분만 분배 법칙하면 얘는 어떻게 돼? x가 되고 얘는 분배 법칙하면 1이 되고 얘는 분배 법칙하면 x가 되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이제 또 한 번만 더 번분수 처리해 주면 돼요.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 자, 분모를 없애주는 작업만 계속 연달아서 해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 자,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1 플러스 얘는 분배 법칙하면 x 플러스 1 얘는 분배 법칙하면 x 얘는 x 플러스 1 자, 1 더하기 얘는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통분만 해주시면 돼. 마지막에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 되어야지 약분해서 1이 되겠지. 오른쪽 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통분해주면 2x 플러스 1분의 자 3x 플러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주 이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신에서는 거의 멸종 직전에 다다른 문제입니다. 저 번분수 계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꽤 많이 다뤘는데 근데 뭐 1, 2등급 받는 친구들이 이런 거 뭐 신경 써가면서 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이 문제는 보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랬을 때 저 값을 구하세요. 일단은 통분을 한번 해볼게. 자, 재밌는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통분을 해보니까, 결국은 AB의 세제곱 관련되게 표현해달라. 뭐 이런 거네요. 아하. 자, 오케이. 좋았어. 자, 늦게 왔어요. OAB를 발로 찹시다. 자, 힌트로 가르쳐 준 게, 자, 요거 보세요. 얘를 세제곱만 해줘도 얘 비스무리한 거 나오잖아. 그러면 세제곱하면 돼. 자, 그럼 얘 세제곱하고 얘도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세제곱하면 5 세제곱하면 125, A 세제곱, B 세제곱. 얘는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자, 얘를 세제곱하면 자, A 6승, B 6승 더하기 요거 다 곱하면 3A 제곱, B 제곱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주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고, 자, 얘는 모르네요. 3AB 제곱, B 제곱 몰라요. 근데 얘는 아까 5AB라고 했지? 5AB.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 봐봐. 세제곱 동량이니까 계산된다는 거야. 네모는 125 A 세제곱 B 세제곱인데 얘가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A 세제곱 B 세제곱이니까 네모는 110인가요? 110 A 세제곱 B 세제곱. 끝났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 세제곱 B 세제곱은 모르겠고 얘는 110 A 세제곱 B 세제곱 형태로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쫙쫙 약분돼서 110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잘 보셈. 자, 여기서 전개를 하면은 A 제곱분의 1, B 제곱분의 1. 더러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하고 2까지 곱하기 AB분의 2.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고 2까지 곱하기. 이건 뭐 1학기 때 많이 했던 거네. 자, 요거 두 개 곱하고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거하고 같다. A제곱, B제곱, C제곱분의 1하고 같다. 그러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 한쪽은 0이 되겠다.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이건 뭐야? 정리가 안 되어 있네. 자, 그럼 정리 또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AB분의 2, BC분의 2, CA분의 2. 자, 여기서 자, 양변에다가 ABC를 또도둑 곱해볼게. 자, 여기도 곱하고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번 하게 되면 얘는 0이 되고 여기는 2C, 여기는 약분하면 BC 약분하면 2A, 얘는 2B겠네. 보나마나. 그래서 2로 다 나눠주면 ABC가 0이 된다. 그 뜻이구나.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요거 혹시 이 공식 기억나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면 복사. 그 다음 왼쪽 거 제곱, 오른쪽 거 제곱, 이거 두 개 곱해서 부호 바꾸기, 뭐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러면 3개짜리는 똑같아요. 3개짜리 이거는 뭐 복사, 요 그대로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놓고 이거 제곱, 왼쪽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이거 해놓고 어떻게? 요거 두 개 곱하고 부호 바꾸고, 요거 두 개 곱하고 부호,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거 두 개 곱하고 부호 바꾸고 하던 그 공식을 써먹을 수 있겠냐. 자, 왜 비워놨을까? 찝찝하게. 아니죠. 3개짜리는 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누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나?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 부분의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앞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얘가 0이니까 여기 어떤 숫자든 상관없이 답은 0이겠지. 이쪽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빼기 3ABC가 0이다. 넘어가면 그럼 한마디로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3ABC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맞지? 그래서 3ABC분의 3ABC.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참고 선생님이 팁 하나 주면은 이렇게 대수식이 굉장히 나열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의 답은
대부분 경우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1이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약 80%,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약 20%, 가끔가다 극악의 경우 답이 0인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복잡하다 그러면 1 적으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이거 솔직히 이제는 없어졌어.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가르쳐주기 싫은데요. 가비엘이라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가비엘이라는 게 뭐냐면 요런 거다.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어차피 약분하면 다 1이잖아요. 놀랍게도 분모끼리 쫙 다 더해봐. 분자끼리 쫙 다 더해봐. 그래도 6분의 6 약분하면 1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게 가비엘이라는 공식이에요. 성질이라고, 비례식의 성질의 일종인데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아예 없으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이 에라 모르겠다, 이건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잘못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제 피를 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등급은 꼭 해야 된다라고 정말 양심에 찔려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자, 편한 대로 판단하세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 가비엘이 성질 같은 경우에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숫자에다가 5를 아래 위로 곱해 봅시다. 그래도 얘들하고 같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연히 같죠. 약분하면 1인데, 약분하면 1인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다 더해도 되나요? 그럼 5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약분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가비엘이의 성질입니다. 분모 분자의 일정 부분에 이 왼쪽만 아니면 오른쪽만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식에서 왼쪽은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을 5를 곱해볼까? 10분의 10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 놓고 주르륵 다 더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다. 똑같이 1 나오죠? 마치 1, 1, 1, 1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지? 이게 가비엘이라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a분의 3x, 자, 이 세 개짜리 잘 보세요. 자, 분모끼리 다 더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분자끼리 다 더하면 x 더하기 4y 더하기 3g 이렇게 되는데 위에 한번 봐봐. 얘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어떤 특정한 숫자들을 곱해서. 내 눈에 확 보이는데 3x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3 아래 위로 3을 곱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는 6이 되고 3x 플러스 3y가 되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3x는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6i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랑 더하면 6i 만들어져요.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 이게 문제네, 이게. 이거 머리 써야 되네. 그러면 3i하고 6i 어떤 숫자를 더해서 어떻게 될까? 이 두 번째 이 숫자를 뭘로 바꿔야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6i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6i 3i는 그대로.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 중간에 건 그대로 놔두고 3i 플러스 2g 그대로 놔두고 얘를 z 봐봐. 2z에서 뭐 빼면은 마이너스 2z 나와요. 마이너스 4z 빼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4z면 되겠네. 그럼 분모에도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딱 만들어질 거야. 잘 봐봐. 얘는 6 더하기 3 빼기 16분의 3x는 그대로, y는 6y, 그다음 z는 마이너스 2z. 완전히 똑같아지죠. 맞지? 이제 비교만 하면 됩니다. 맞지? 그러면 분모는 a가 될 거고 분자 3x, 오케이, 정확하게 맞네요. 그럼 a는 이게 a가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7인가? a는 마7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는 수능이나 이런 문제들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할 수 없고 출제될 수도 없고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멸종 직전에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가비엘이라고. 교과서에는 한 군데도 보여있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복잡한 문제의 정답은 보통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위에 문제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도 답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걸? 역시나 답은 1이네요. 자, 조금만 복잡한 식이 나오면 보통 1이 정답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어진 정보를 약간만 분수 없는 형태로 고치자고. 자, 이 양변에다가 x-1, y-1을 한 번씩 이렇게 분배 법칙 해볼게요. 여기한테.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자, 좌변은 자 얘랑 약분하면 없어지고 y-1이 남을 거고, 더하기. 자, 얘랑 분배 법칙하면 약분돼서 얘만 남겠네. x-1이 남습니다. 자, 우변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분배 법칙 합니다.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여기 다시 적어줄까? 예쁘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자, x 플러스 y 없어지겠네. 넘어가면 싹싹싹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은 넘어갈까? 이걸 자리 바꿉시다. 이렇게 자리 바꾸면 xy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정보를 숨겨놓고 있었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번분수 계산하는 거 해봤죠? 자, 아래 위로 번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 여기도 곱하고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할 거야. 자, 그럼 분배 법칙 하면 여기에 남는 게 뭐야?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고 y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자, 얘랑 분배 법칙 하면 y 플러스 1 약분하면 x 플러스 1만 남을 거예요. 그럼 분자에다 곱하면 당연히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우, 귀찮네. 자, 어쨌든 자, 예쁘게 정리할게. 분모부터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분배 법칙 하면 xy 더하기 분배 법칙 하면 x, 분배 법칙 하면 y, 분배 법칙 하면 1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아까 1이라고 가르쳐 줬었죠? 맞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되니까 분자만 먼저 계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얘 두 개는 뭐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자, 공교롭게도 분모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완전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하면 답이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산수 연습하는데 좀 좋은 문제다. 근데 큰 머리 쓰는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유리함수입니다. 자, 앞부분은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앞에 있는 부분 분수 빼고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번호를 좀 볼까요? 602번 그리고 604번 문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시험 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 문제는 그러면 대칭점 읽을 줄 알아요? 자, 마이너스 2,3 이렇게 읽죠. 그래서 마이너스 2,3이 되고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2,3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분자에다 뿅 대입하면 마6 플러스 2니까 마4가 되겠죠. 그래서 대칭점이 마이너스 2,3이 되고 평평평평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자, 대칭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쌍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몇 번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여기 있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평행이동해서 겹쳐지게 만드는 문제. 자, 참고로, 자, 이런 분수함수의 모양은 이 분자에 있는 이 숫자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애를 막 이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을 막 움직여가지고 저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선생님하고 겹쳐집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게 0,0이거든 대칭점이. 얘는 1,5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라고.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겹쳐진단 말이야. 이 숫자가 똑같으면.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는 얘를 어떻게 하면
평행이동해서는 겹쳐지게 만들 수 없어.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어느 축에 원래 실제로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맞지? 그러면 이 점선을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면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즉 대칭이동하면은 겹쳐지게 만들 수 있죠. 자, 시험 문제에서 평행이동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대칭이동도 겹쳐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칭이동도 기억해 두시고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그냥 평행이동 것만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것만 찾아라. 즉 평행이동해서 이 숫자가 비례상수가 2가 되는 애들을 찾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 번씩 찾아보면 기억은 대칭점 얼마? x-2 플러스 2, 2,2고 대칭점의 x좌표 2를 분자에다 대입하면 5죠. 맞지? 그래서 자 비례상수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얘가 되게 잠깐 이거는 내가 얘를 든 거고 자 이 그래프를 먼저 찾아야 되죠. 얘를 대칭점이 1,1이 되니까 표준화시키면 1,1이 되고 x좌표 1을 분자에다 대입하면 2가 됩니다. 우연찮게도 똑같았나요? 와우, 이야 이거 솥 이빨이 찌적기다. 자, 어쨌든 자 이 그래프를 이동해 가지고 오라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인데 자 BTS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성형수술한다고? BTS 멤버로 숙소로 이사 간다고 선생님 BTS 멤버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안 됩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야. 그럼 니은은 자 여기다 그대로 해볼까? 니은은 1,3이니까 대칭점 x좌표 1을 분자에다 대입하면 3 빼기 1이니까 2. 얘는 되겠네요. 얘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이게 맞지?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자, 2,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여기 2가 얘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답이네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y는 x-2 자, 플러스 2분의 x 대신에 2 대입하면 7이 됩니다. 모양이 다르네. 2하고 7하고 모양이 다르니까 겹쳐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대칭이동은 해서 겹쳐지게 만드는 건 부호만 다른 숫자. 이런 것도 겹쳐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칭이동하면. 오케이? 시험 문제에서 대칭이동인지 평행이동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함수의 정의역이 이거다. 치역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 야, 이건 뭐예요? 대칭점 가르쳐 주는 거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기초 개념은 뭐냐? 예를 들어서 x-2분의 3x 플러스 1이다. 자, 이 그래프는 표준화시키면 대칭점이 2, 약분하면 3이기 때문에 자, 2,3 이렇게 적고 대칭점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7 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2,3을 찍고 자, x 이꼴 2, y 이꼴 3을 찍고 기초 개념 설명하고 있어. 요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정의역이 뭐였어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죠. 맞지? 정의역이 모든 실수. 단 뭐만 아니면 된다? 2만 아니면 된다. 아하. 그럼 정의역을 굳이 조건 제시법으로 쓴다면 x와 x는 2는 안 된다. 인 실수. 이렇게 적으면 정의역이겠죠? 그럼 치역은 뭐예요? 이 그림에서 치역이 뭐지? 자, x와 x는 어떻게? x와 x가 아니죠. 치역이니까 y 좌표니까 y라고 해야 되겠네. y와 y는 3이 아닌 모든 수. 이렇게 되죠. in 모든 실수.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 왜 정의역과 치역이 왜 이렇게 되나요? 아니야. 그래.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이거 기초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기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걸 모를 정도면은 앞부분 기초 연습을 대표 문제라든지 대표 문제를 한 바퀴 계속 한 3번 정도 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양치기밖에 안 돼요. 개념이 안 쌓인 상태에서 그냥 시간 때우기 수학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야. 차라리 그 시간에 노는 게 나아. 비꼬는 게 아니고. 자, 공부할 건 확실히 공부하라 이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칭점이 2,3일 때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 그렇구나. 대칭점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분모에 있는 이런 꼼수 같은 거 처리할 때는, 꼼수 같은 거 처리할 때는 분모의 x의 개수는 무조건 1이 만들어져야지 꼼수처럼 풀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면 무조건 2로 나눠가지고 x의 개수를 없게 만들어줘야 돼. 위에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칭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찾으면 거의 100% 틀린다고 봐야 돼. 자, 다시 한번 더 넘어갈게요. 자, 이거의 정의역이 이거다. 치역이 이거다. 대칭점이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얘기를 돌려까기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쌤이 강조했었어요, 이게. 자, 정의역과 치역은 또는 점근선이 대칭점을 가르쳐주기 위한 간접적인 힌트다. 자, 점근선이 이거죠. x = 2, y = 3. 봐봐, 대칭점. 맞지? 그래서 이런 거 기억 못하면은 사실은 기초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자, 아무튼 대칭점이 마이너스 1,3이다. 이 상태에서 대칭점 읽을 수 있나요? 읽으면 안 됩니다. 자, 3으로 나눠야 돼요. x 앞에 있는 숫자 없어져야 되니까 3분의 a, 3분의 bx 플러스 3분의 4. 자, 대칭점 읽어보자. 마이너스 3분의 a, 콤마, 이거 약분해보자. 3분의 b 이렇게 되지. 그게 바로 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3은 이 숫자가 돼야 된다. 3분의 b는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3을 곱하면 9가 됩니다. 그랬을 때 두 개 더하면 어떤 값이 가지나. 그래서 정답은 12.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게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모든 함수가, 자,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가 다 똑같습니다. y절편이 기준이 돼요. 거기에 뭔가 좀 어려운 문제라면 추가 양념 이런 것들, 추론 능력 이런 게 필요한데 y절편은 항상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의 기준이 된다는 거. 자,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기억해두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 앞으로도 영원히 고3 때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 개념이. 자, 그러면 얘는 대칭점의 좌표가 p,2예요. 맞지? p,2. 그러면 p,2를 그려봅시다. 아, 잠깐,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2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 첫 번째 p가 양수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그러면 얘는 5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3, 4분면 안 지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그리면 3, 4분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아, 애매하네. 그러면 확인해 봐봐. 차이점이 뭔지. 얘랑 차이점 생각해 봐요. y절편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만약에 p가 양수라면 y절편이 뭐가 되면 돼? y절편이 음수가 돼버리면, 지금처럼 0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돼버리면, 아, 얘는 3, 4분면을 지날 수 있구나. 자, 두 번째 케이스. p가 만약에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대칭점이 음수, 2니까 자, 음수, 2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그리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죽어도 깨어도 3, 4분면을 안 지나죠. 이 4, 4분면을. 그러니까 3, 잠깐만.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랬네요. 얘는 무조건 3, 4분면 지나는데 100%? 그러면 얘는 제외. 그럼 여기서도 잘못됐잖아요. 3, 4분면을 안 지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음수가 아니라 y절편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잠깐.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요 경우도 되지 않나? 이렇게 y절편이 0인 경우. 이런 경우도 이쪽 3, 4분면은 안 지납니다. 맞지? 아, 그렇다면 잘못 선생님이 체크했네요. 문제 잘못 읽었어요. 자, y절편이 0이거나 아니면 양수가 돼야지 3, 4분면은 안 지납니다. 지나는 줄 알았어요, 쌤은. 자, 아무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양수 아니면 0이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찾으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끝. 자,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자, y절편이 어떻게 구하죠? y절편은 x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지. 0 빼기 t분의 5. 얘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P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5. 얘는 P 곱하면 2P. P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 곱해봤자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2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P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동시에 P가 양수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해보자. P가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P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정답이 아니네요. 이거보다 2.5보다 크거나 같은 수 3, 4, 5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최소값은 3이 정답이겠네. 1번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가 진짜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 두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6이다.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점근선을 구하려면 대칭점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A,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얘는 대칭점 A, 마이너스 3, 2A가 대칭점이죠. 그러면 자, 요거 X 이꼴 A 그리고 Y 이꼴 마이너스 2 이게 점근선이죠. 대칭점의 X좌표 읽으면 Y좌표 읽으면 그게 점근선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X 이꼴 마3 마3이니까 여기 있겠네. X 이꼴 마3 왜냐면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Y 이꼴 2A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한 이쯤에 있겠다. 맞죠? 그러면 이 점근선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6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X끼리 빼면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3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2A 플러스 2가 되죠. 선생님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일단 끝까지 설명 듣고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다. 2A 다시 쓸게. 자, 2A 플러스 2를 했더니 그게 16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분배 법칙하면 2A 제곱 2A 플러스 6A 플러스 6은 16이 되고요. 자, 2A 제곱 플러스 8A 보자. 넘어가면 10이 돼요. 그러면 2로 나눠주면 A 제곱 4A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5일은 5 마이너스 여기 A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A는 1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죠. 그 중에서 양수는 1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이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왜 이거 두 개 빼면은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봐봐. 엄청 간단해.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0이야. 그러면 이 길이 얼마예요? 3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했는데?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Y좌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야.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이거 4칸, 3칸 이렇게 하지 말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지. 7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절대 이거 칸 세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미지수로 나오기 때문에 칸 세는 방법으로는 중학교 문제나 풀 수 있지 고등학교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왜 빼는지 이해하고 넘어가자. 기억해야 돼요. 얘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GX라고 하자. 자, 근데 두 점근선의 교점? 와우, GX의 점근선의 교점. GX가 점근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 이렇게 그려지잖아. 점근선끼리의 교점을 뭘 말하는 거예요? 대칭점 말하는 거구나. 대칭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래프 위의 점이다. 대입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이 그래프를 지난다. 대입하라는 뜻이죠. 대입하라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칭점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체적인 내용이 그건 거야. 자, 어쨌든 자, fx의 그래프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대칭점이 마4, 3이 되죠. 맞지? 마4, 3 이렇게 되고 대칭점의 x좌표를 분자에다가 대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자, 다시 마4, 3이 되는데 이 대칭점을
x축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gx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gx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gx의 대칭점이 마이너스 6,6을 얘가 지난다라고 했거든. 이해돼? 저기다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냥.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6,6을 얘가 지난다 했으니까 6은 x 대신에 마이너스 6 대입하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k 더하기 3. 와. 자, 넘어가서 3이죠. 3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되고, 자, k는 이게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돼서 k는 6이 됩니다. 자, 굉장히 이건 유리함수까지만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꿀같은 문제죠. 내기 참 좋아요. 아주 심한 문제도 아닌데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죠, 이런 거는.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야, 이건 뭐야? 대입하라는 뜻이죠. 위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네. 일단 대입해볼까? y 대신에 2,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와, 이 문제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중간고사까지만 중간고사 범위가 유리함수까지만 들어가는 친구들, 이 문제 진짜 별표 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분수함수가, 봐봐. 분수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분수함수가 있다 치자. 이게 x축, y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반드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맞지? 이 직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되는 이런 걸 대칭방정식이라고 선생님이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건 한 쌍인데 어떤 쌍도 있냐면 이렇게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직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이렇게 접으면. 맞지? 이 두 직선을 대칭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직선이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은 반드시 그 두 직선은 교점이 바로 대칭점이다라는 거야. 자, 두 직선이 바로 저렇게 가르쳐 준 거야.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점을 가르쳐 주고 싶어 얘들아, 이런 뜻인 거야. 대칭점은 교점을,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교점은 어떻게 구해? x 플러스 2와 y좌표와 y좌표가 두 그래프가 어떨 때? 같을 때 교점이 생기지. 만날 때니까, 맞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2x는 2가 돼서 x좌표는 1이 됩니다. x좌표가 1이면 y좌표는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이 함수는 대칭점이 1,3이야. 1,3 맞죠? 1,3이야 이 뜻이야. 끝났다. 끝났어. 자, 이거 필요 없네요. 자, 대칭점이 1,3이야. 이 뒷부분은 b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c는 얼마가 돼? 비교해봐. 마이너스 1이지. c는 마이너스 1. 자, 이 부분은 비교해보자. a는 3이라는 뜻이네. a는 3. 그 다음 아까 하나 마이너스 1,1을 얘가 지난다 했으니까 이때 대입해줬어야 됐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면 마사는 부모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고, b의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a, b, c의 값을 다 구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c예요. 그래서 대입하면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요거 조심해야 돼. 더하면 안 돼. 없어지고 답은 3이 되겠네요. 오케이?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는.